최소한의 권리가 인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안 하거나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빼다 보면은 사실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군대를 다녀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30세 이상의 남성의 권리,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덕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국제애니스티 한국지부에서 소셜미디어나 콘텐츠 기획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PD님은 혹시 로빈슨 크루소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흔히 천부 인권이라는 말을 생각해가지고 인권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권은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권리거든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나 화성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마션 같은 사람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교육을 받거나 먹을 게 부족하거나 그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걸 들어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인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에서만 상상 가능하고 실존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 개념에서 인권은 1948년 12월 유엔에서 탄생한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이거든요. 두 차례 큰 전쟁 거치면서 어쩌면 이대로 두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죽고 말겠구나 라는 공감대를 국제사회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치가 유태인들을 뭐 가스실에 가두고 그렇게 집단 학살을 한다든지,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는 유태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도 나치의 탄압을 받았고, 그리고 집시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로마족도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뭐 성기를 절단당한다든지 기본적인 권리들을 정말 누리지 못했거든요. 피부색, 민족, 나라 이런 걸 떠나서 사람 자체에 대한 위협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30개 조항을 1948년에 만들었는데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는 인권이 어떤 특권, 그리고 의무를 다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세계인권선언문, 그리고 1990년대 비엔나에서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인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보편성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가 인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안 하거나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빼다 보면은 사실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군대를 다녀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30세 이상의 남성의 권리, 뭐 이런 게 되겠죠. 인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정말 최소한입니다. 그것이 정말 어떤 나쁜 사람이든 내가 얼만큼 싫어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한국의 권리사항 같은 거는 분명히 예전보다는 많이 신장이 되었죠.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알려진 바로는 고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분명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가인권위 같은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반면에 또 갈 길은 아직도 굉장히 멀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은 경우는 세계의 90% 이상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북한과 대치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인권의 가치들이 좀 안보라는 명목으로 가려져 있는 점들도 있고요.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혐오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난민 인정률도 세계적으로 낮습니다. 1% 정도에 불과해서요. 한국은 예전보다 분명 발전한 것은 맞지만 아직도 과제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권 증진이 되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굉장히 명백한 것 같아요. 국가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먼저 찾아서 권리를 실현시켜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국제 인권 기준들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향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같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이겠죠. 역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내 문제를 또 자신감 있게 주장하는 것, 이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 권리를 주장했을 때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인권이 꼭 국가에서만 실현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존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런 기분 나쁜 외모에 대한 지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들이 외모에 의한 차별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데 외모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든지 사회에 나도 모르게 나쁜 의미의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배려, 그 하나만으로도 인권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휴먼 라이츠 디펜더스가 도대체 뭘까라고 제가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어서 그 말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인권 옹호자 같은 건데, 사실 그 말이 가지는 무게감 같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저조차도 짓눌렸던 게 있던 것 같아요. 투쟁하다가 투옥당한 어떤 고초를 당해야만 옹호자인 것 같고, 거리로 나가서 정말 인권 침해 당한 사람들을 위해 좀 거창한 행동을 해야 인권 옹호자가 되는 것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조금 다시 하게 되었고, 방송인 샘 오츄리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흑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인터넷에서 뭔가 흑형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탁월한 운동신경 능력이라든가 음악적인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인종에 따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정형화한 것이죠. 샘 오츄리가 그것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단어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이후로 인터넷 댓글에서 누군가 흑형이라고 표현을 쓰면은 댓글에서 막 그것들을 지적을 해요. 흑형이라고 하지 마라. 저는 그 댓글 하나도 충분한 인권 옹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사자가 불편함을 호소한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른 사람도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공감할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인권적인 행동인 거죠. 인권단체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제가 스스로 인권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동성애를 혐오했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반성하게 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은 더 나아졌거든요. 처음 우리가 질문을 시작할 때 로빈슨 크루소와 마션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살아야만 하는데,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약속이 인권이고,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휴먼 라이츠 디펜더스가 돼야 되는 거죠. 인권은 우리가 가진 공동의 대화인 거예요. 그거는 믿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실천하고 사용해야만 비로소 그 효용과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휴먼 라이츠 디펜더스들이 함께 행동해주지 않으면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은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인권적인 사회가 된다고 하면 그게 또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거는 분명히 나에게,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